31장 엘러라이라와 인레의 검은 토끼 이야기. 밤의 힘과 몰아치는 폭풍 후 적의 진지, 죽음의 신이 뚜렷이 서 있는 그곳으로 강한 자는 전진해야 한다. 얼마 뒤 모든 사실이 새어나갔고 동물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떠돌았지. 어떤 이들은 허프사가 다진왕한테 양상추 사건의 전말을 알려바쳤다고 해. 요나가 숲마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도 하고. 어쨌든 다진왕은 켈파진 늪지대에 양상추를 버린 것이 엘로라에라에 꽤 넘어간 것임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당장 병사를 불러 모으지 않고 기회를 엿보았지. 언젠가 기필코 안갚음하고 말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야. 엘로라에라도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한테 조심하라고, 혼자 다닐 때는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렀어. 2월 어느 날 늦은 오후 랍스커틀은 토끼 몇몇을 거느리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밭 가장자리에 쓰레기 더미로 갔어. 그날 저녁은 춥고 안개가 끼더니 땅거미가 지기 한참 전부터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렸어. 토끼들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말았지. 거기다 올빼미까지 나타나 우왕좌왕하다 보니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았어. 아무튼 랍스커틀은 무리와 떨어져 혼자 헤매다니다가 도시 밖에 있는 경비대 초소로 들어가고 말았지. 경비원들은 랍스커틀을 붙잡아 다진왕 앞으로 끌고 갔어. 다진왕은 이번에야말로 엘러라이라에게 안갚음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왕은 랍스커틀을 특별 감옥에 가두고 날마다 끌어내어 일을 시켰지. 얼어붙을 듯이 추운 날에도 굴을 파게 했어. 한편 엘러라이라는 어떻게든 랍스커틀을 구해내겠다고 맹세했지.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켰어. 나흘 동안 자신의 암토끼 둘과 함께 숲에서부터 랍스커틀이 일하는 둔덕 뒤쪽까지 땅굴을 판 거야. 마침내 이 땅굴은 랍스커틀이 파고 있던 둔덕의 굴과 가까워졌지. 랍스커틀은 창고를 만들라는 명령에 따라 굴을 넓히고 있었고 보초들은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 엘로라이라는 어둠 속에서 흙 파는 소리를 따라가 랍스커틀을 만났어. 그러고는 함께 땅굴을 빠져나와 숲으로 도망쳤지. 이 소식을 들은 다진왕은 불같이 노해서 이번에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엘로라이라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작정했어. 다진왕의 병사들은 밤에 출정해서 펜루 초원으로 갔지. 하지만 토끼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몇몇은 들어가 보려고도 했지만 엘러라이라와 다른 토끼들한테 금방 쫓겨나오고 말았어. 병사들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탓에 토끼들에게 물어뜯기고 핥히어지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하지만 군대는 물러가지 않았어. 굴 밖에 진을 치고 기다렸지. 토끼들이 실플레이하러 나오려고 보면 적들이 떡 버티고 있는 거야. 토끼굴이 하도 많아서 모든 굴을 지킬 순 없었지만 다진왕의 병사들은 워낙 날쌔서 코빼기만 내밀어도 바로 덤벼들었지. 엘러라이라의 백성들은 풀 한두 입을 뜯고는 쏜살같이 굴로 도망쳐야 했던지라 근근히 목숨만 이어나갔어. 엘러라이라는 온갖 개를 다 써봤지만 다진왕을 없애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구할 수도 없었어. 굴에 갇힌 토끼들은 점점 여위고 비참해졌어. 병든 토끼들도 생겨났지. 결국 엘로라이라도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전날 아비를 잃은 토끼 일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몇 번인가 풀을 뜯어 날라다 죽다가 자기도 모르게 외쳤지. 오, 프리스님이여! 제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은하겠습니다. 담비나 여우하고라도 흥정하겠습니다. 아니, 인레의 검은 토끼하고도 흥정하겠습니다. 이 말을 내뱉은 순간 엘러라이라는 퍼뜩 깨달았어. 분명히 다진왕을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럴 의지도 있는 존재를 찾는다면 그건 바로 인레의 검은 토끼라고. 인레의 검은 토끼도 토끼인데다 다진왕보다 1000배나 강하니까. 하지만 검은 토끼를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고 몸서리가 쳐져서 엘러라이라는 굴길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지. 잠시 뒤 엘러라이라는 굴로 돌아가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차분히 생각해 보았어. 너희도 알다시피 인레의 검은 토끼는 공포이자 끝없는 암흑이야.
분명히 토끼이긴 하지만 너무도 끔찍한 악몽이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프리스님에게 그 악몽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빌고 있지. 산울타리 틈새에 덫이 놓여 있으면 검은 토끼는 덫의 말뚝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훤히 알지. 족제비가 춤을 출 때 검은 토끼는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다들 알겠지만 가끔가다 헛된 장난이나 도둑질로 목숨을 잃는 토끼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검은 토끼 때문이야. 검은 토끼가 개 냄새나 총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로막거든. 검은 토끼는 병을 퍼뜨리기도 하지. 또 밤에 나타나서 토끼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어떤 위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젊고 튼튼한 토끼라 해도 검은 토끼 앞에 나가지 않고는 못 베기지. 그러고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검은 토끼를 따라간다고 해. 검은 토끼가 우리를 증오해서 멸망시키려 한다는 말도 있지. 하지만 검은 토끼는 프리스님을 모시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야. 요컨대 운명을 집행할 따름이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 죽게 마련이야. 하지만 단순히 적의 밥이 되어서 죽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토끼족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 테니까. 우리는 인내의 검은 토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그 의지에 따라 죽는 거야. 비록 우리에게는 그 의지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검은 토끼도 우리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어. 프리스님이 토끼들에게 한 약속을 알고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의 허락 없이 죽음을 당하면 반드시 안갚음을 해주기 때문이지. 사냥터지기의 교수대를 본 적이 있다면 검은 토끼가 멋대로 날뛰는 엘릴에게 어떤 보복을 하는지 잘 알 거야. 엘러라이라는 그날 밤 혼자 굴에 틀어박혀서 무시무시한 생각을 했어. 그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토끼는 아무도 없었지. 엘러라이라는 굶주림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토끼에게 찾아오는 몽롱한 상태에서도 길을 쓰고 생각했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엘러라이라는 인내의 검은 토끼를 찾아가서 자기 목숨과 백성들의 안전을 맞바꾸기로 결심했어. 진심으로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 아니라면 검은 토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낫지. 검은 토끼가 엘러라이라의 목숨 따윈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 만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지. 어쨌든 인내의 검은 토끼한테 거짓으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해서는 안 되었지. 엘러라이라는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그 대가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생각이었어. 결국 성공한다면 엘러라이라 자신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다진왕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할 방법을 가지고 돌아올 토끼를 데려가야 했지. 날이 밝자 엘러라이라는 랍스커트를 만나 한낮이 되도록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러고는 아웃사라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었어. 그날 저녁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토끼들이 굴 밖으로 뛰쳐나와 다진방의 병사들을 공격했어. 하나같이 용감하게 싸웠고 몇몇은 죽음을 당했지. 적은 토끼들이 탈출하려는 줄 알고 토끼들을 포위해서 굴 속으로 다시 몰아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사실 그 싸움은 다진왕과 병사들의 관심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 날이 완전히 깜깜해지자 엘러라이라와 랍스커트는 마을 뒤편에서 살짝 빠져나가 도랑을 따라 도망쳤지. 그즈음 아웃슬라들은 도로 굴 속으로 물러나 다진왕의 병사들한테서 야유를 받고 있었지. 다진왕은 그의 사신을 보내 항복 조건을 놓고 엘러라이라와 단판을 짓자고 했어. 한편 엘러라이라와 랍스커트는 어둠 속을 여행했어. 둘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 혹시 피버퓨 할아버지 생각나니? 그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 그들은 오래 여행하지 않았어.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았지. 두 토끼는 다리를 절뚝이고 비틀거리며 악몽을 거쳐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계로 들어갔어. 그들이 여행하는 곳에서는 해도 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름이나 겨울 또한 무의미했지. 너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피버퓨 할아버지는 우리를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하곤 했지. 엘로라이라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너희도 나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땅 위로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를 본 적 있느냐? 그 바위는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박혀 있을까? 바위를 쪼개어 보아라. 그러면 알 수 있으리라. 마침내 두 토끼는 풀 한 폭이 없는 높은 지대 앞에 이르렀어.
그들은 양보다 더 큰 잿빛 바위들 사이에서 전파남 조각들을 디디며 기어올랐어. 안개와 짖는개비가 소용돌이치고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와 이따금 아득한 위쪽에서 사악하고 거대한 새 울음소리만 들려왔어. 이 소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보다 더 높이 솟은 검은 암벽들 사이에서 메아리 쳤지. 햇볕이 들지 않아 눈이 사방에 듬성듬성 쌓여 있었어. 이끼는 미끄럽고 발부리에 차는 돌멩이들이 좁은 골짜기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졌어. 엘로라이라는 길을 알고 있었던지라 계속 나아갔지만 어느새 안개가 너무 짙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두 토끼가 절벽에 바싹 붙어서 조금씩 나아가는데 그러는 동안 등 뒤에서는 절벽이 점점 앞으로 기울더니 컴컴한 천장처럼 토끼들 위로 드리워졌지. 절벽이 끝나는 곳에 거대한 토끼굴 같은 터널이 나타났어. 얼어붙은 듯한 추위와 쥐 죽은 듯 고요한 정적 속에서 엘러라이라는 팔을 구르고 꼬리를 흔들어 랍스커틀에게 신호를 보냈어. 그러고 나서 터널로 들어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바위처럼 보이던 것이 사실은 바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들 옆에 있던 바위는 알고 보니 돌처럼 차갑고 이끼처럼 미동도 않는 일레의 검은 토끼였던 거야. 그때 핍킨이 저녁 어스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에이즈, 넌 이야기가 싫어. 고삐 났어. 파이버가 달랬다. 괜찮아, 훌러루. 너만 무서운 게 아니야. 사실 파이버는 침착하고 초연해 보였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토끼한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태도였다. 그러나 핍키는 눈치채지 못했다. 파이버가 말했다. 잠깐 나가서 거미가 나방 잡는 거 구경할까? 아까 살갈퀴밭이 있었는데 아마 이쪽일 거야. 파이버는 조용히 말하면서 핍킨을 데리고 무성한 숲풀로 갔다. 헤이즐은 둘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돌아보았다. 그러는 사이 댄더라이언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지 어쩔지 몰라 머뭇거렸다. 비귀기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모르긴 해도 이 이야기에 많은 일들이 빠져있을 거야. 엘러라이라가 찾아간 그 나라에 우린 안 가봤으니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잖아. 아무튼 내가 듣기론 두 토끼는 검은 토끼를 알아본 순간 터널로 도망쳤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달리 도망칠 곳이 없었으니까. 제 발로 검은 토끼를 찾아왔고 모두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 다른 토끼들과 달리 용감하게 출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터널을 따라 한참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구르다 보니 두 토끼는 어느새 거대한 바위굴에 와 있었어. 온통 돌투성이었지. 검은 토끼가 발톱으로 산을 파서 만든 굴이었어. 그리고 굴 안에는 좀 전에 본 검은 토끼가 기다리고 있었지. 다른 토끼들도 있었어.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림자 토끼들이었지. 검은 토끼한테도 아우슬라가 있었던 거야. 그런 토끼들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아. 엘로라이라여, 그대는 왜 이곳에 왔는가? 검은 토끼의 목소리는 꼭 어둠 속에서 연못으로 떨어지는 물소리처럼 울려 퍼졌어. 엘로라이라는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어. 제 백성들 때문에 왔습니다. 검은 토끼들한테서는 1년 묵은 뼈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났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검은 토끼의 눈동자가 보였는데 빛을 뿜지 않은 붉은 눈동자였지. 검은 토끼가 말했어. 여기는 그대가 올 곳이 아니다. 엘로라이라, 그대는 살아있다. 엘로라이라가 대답했어. 왕이시여, 저는 목숨을 바치러 왔습니다. 제 목숨과 제 백성들의 목숨을 맞바꾸러 왔습니다.
검은 토끼는 발톱으로 바닥을 슥 긁었어. 거래 거래라. 목숨을 내놓겠으니 아기를 살려달라는 어미 토끼나 족장 토끼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스러운 아우슬라 대장들은 날마다 있다. 그런 소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 하지만 거래란 없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엘러라이라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꾀를 써서 검은 토끼가 내 목숨을 가져가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무지개 왕자가 그랬듯이 검은 토끼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겠지. 검은 토끼가 말했어. 엘로라이라, 그대는 내 손님이다. 내 굴에서 얼마든지 지내도 좋다. 여기서 자고 먹도록 하라. 그런 혜택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는 아우슬라에게 명령했어. 이 토끼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엘러라이라가 얼른 말했어. 먹을 건 괜찮습니다. 엘러라이라는 그 굴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 마음속 생각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속임수를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검은 토끼가 말했어. 그럼 그대를 즐겁게라도 해줘야겠군. 엘러라이라여, 그대 굴처럼 편히 여기라. 자, 밥스톤스나 할까? 엘러라이라가 말했어.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 토끼시여, 제가 이기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제 백성들의 안전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검은 토끼가 말했어. 그러지! 허나 내가 이기면 그대의 꼬리와 수염을 내놓아야 한다. 돌을 가져오자 엘러라이라는 깊고 추운 굴에 앉아 인내의 검은 토끼와 게임을 시작했어. 물론 엘러라이라도 밥스톤스를 할 줄 알았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잘했지. 허나 아우슬라들이 소리 없이 버티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그것도 검은 토끼의 눈앞에서 게임을 하자니 머리도 돌아가지 않았고, 돌을 던지기도 전에 검은 토끼는 뭐가 나올 줄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 검은 토끼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어. 눈이 내려앉듯 소리 없이 흔들리지 않고 게임을 계속했어. 마침내 엘러라이라는 싸울 의욕마저 사라졌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지. 검은 토끼가 말했어. 엘로라이라여, 약속한 것은 나우슬라에게 주어라. 그대가 잠잘 굴은 나우슬라들이 안내해 줄 것이다. 나는 내일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있으면 다시 만나 주겠노라. 허나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자 아우슬라가 엘로라이라를 데려가서 수염을 뽑고 꼬리를 잘랐어. 엘로라이라가 정신을 차려보니 랍스커틀과 함께 바위굴에 있었어. 그 굴은 입구가 산으로 이어져 있었지. 랍스커틀이 말했어. 오, 주인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마을로 돌아갑시다. 깜깜한 곳에서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엘러라이라가 말했어. 절대로 안 가네. 엘러라이라는 아직도 검은 토끼한테서 백성들의 안전을 약속받겠다는 바람을 버리지 못했어. 검은 토끼는 엘러라이라가 도망갈 수 있도록 일부러 이런 굴에 넣은 게 분명했지. 절대로 못 가! 개쑥각과 의아이리로 꼬리와 수염을 만들면 되지. 어서 나가서 구해와. 랍스커틀, 내일 저녁까지는 꼭 돌아와. 랍스커틀은 명령을 받고 나가서고 굴에는 엘러라이라 혼자 남았어. 하지만 잠은 거의 자지 못했지. 성적의 통증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검은 토끼를 속여넘길 꾀를 생각하느라 잠을 설쳤지. 이튿날 랍스커틀이 순물을 조금 갖다 주자 엘러라이라는 그걸 먹고 나서 랍스커틀의 도움을 받아 메마른 개쑥각과 의아리로 잿빛 꼬리와 수염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해가 저물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검은 토끼를 만나러 갔지. 엘러라이라, 자네로군. 검은 토끼는 코를 위아래로 실룩이는 대신 개처럼 코를 쑥 내밀어 냄새를 맡았어. 내 굴은 자네와 살던 굴과 딴판이었을 텐데 그래도 편하게 지내려고 애는 썼겠지. 엘러라이라가 말했어. 네,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토끼가 말했지. 오늘 밤에는 밥스톤스를 하지 않겠다. 나는 그대를 괴롭힐 생각이 없음을 알아주게. 나는 천혜적이 아니네. 다시 말하지만 머무르든 떠나든 마음대로 하게. 허나 머물 생각이라면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괜찮다면 자네도 하나 들려주고.
엘로라이라가 말했어. 좋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도 당신 이야기 못지않게 재미있으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검은 토끼는 흔쾌히 승낙했어. 그러지! 허나 그렇게 못하면 이번에는 귀를 내놓게. 검은 토끼는 엘로라이라가 내기를 거절할지 어떨지 기다렸지만 엘로라이라는 거절하지 않았어. 검은 토끼가 공포와 암흑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엘로라이라와 랍스커트는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둘 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 얼음처럼 차가운 구름 속에 내던져져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지. 검은 토끼의 이야기는 벌레가 나무 열매를 야금야금 파먹듯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어와 빈 껍데기만 남겨놓았어. 마침내 그 끔찍한 이야기가 끝나자 엘로라이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리며 매를 피해 다니는 쥐처럼 우왕좌왕 뛰어다녔지. 검은 토끼는 짜증도 내지 않고 잠자코 기다렸어. 마침내 엘로라이라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아우슬라가 엘로라이라를 붙잡아 깊은 잠을 재웠어. 엘로라이라가 깨어나 보니 두 귀는 사라지고 랍스커틀만 아기 토끼처럼 훌쩍거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지. 랍스커틀이 애원했어. 주인님, 이렇게 고통당해봤자 뭐합니까? 프리스님과 푸른 풀에 대고 말씀드리건대 제발 마을로 돌아갑시다. 엘로라이라는 꿈쩍도 안 했어. 바보 같은 소리! 어서 크고 싱싱한 수영 이파리 2장만 따와! 귀 대신 달고 다니기 딱 좋을 거야. 랍스커틀이 말했어. 수영잎은 금방 시들 테고 저도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엘로라이라는 엄숙하게 말했어. 내가 할 일을 끝날 때까지는 시들지 않을 게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질 않는구나. 랍스커틀이 나가자 엘로라이라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따져보았어. 검은 토끼는 엘로라이라의 목숨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 또 목숨을 주는 내기를 하더라도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 얼음판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검은 토끼가 엘로라이라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검은 토끼가 엘로라이라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일까? 용기를 꺾고 단념시켜서 쫓아버리려고? 그렇다면 왜 그냥 쫓아내지 않는 걸까? 왜 엘로라이라가 먼저 내기를 걸어서 지기를 기다렸다가 고통을 주는 걸까? 한순간 답이 퍼뜩 떠올랐어. 그 그림자 토끼들은 엘로라이라가 겁에 질려 제발로 나가지 않는 한 그를 쫓아내거나 상처를 입힐 수 없었던 거야. 물론 그들은 엘로라이라를 도와줄 생각도 없을 거야.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싶겠지. 하지만 혹시 그림자 아우슬라한테 토끼족을 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엘로라이라가 그것을 빼앗아와도 그들은 꼼짝 못하지 않을까? 랍스커틀이 돌아와 엘로라이라에게 흉측하게 잘린 귀 대신 수영 잎사귀를 붙여주었어. 그리고 둘은 잠시 눈을 붙였지. 엘로라이라는 자기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굶주린 백성들이 다진 왕의 병사들을 물리치려고 굴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꿈만 계속 꾸었어. 그러다 춥고 쥐가 나는 바람에 퍼뜩 깨어나 굴길을 헤매 다녔어. 수영 잎사귀는 원래 있던 귀처럼 쫑긋 세우거나 움직일 수 없어서 엘로라이라는 잎사귀를 축 늘어뜨린 채 비틀비틀 나아가다가 좁은 굴길 몇 개가 깊은 땅속으로 이어지는 곳에 이르렀지. 거기에는 유령 같은 그림자 아우슬라 둘이서 바쁘게 돌아다니며 암흑에 쌓인 일들을 하고 있었어. 그들은 돌아가서서 엘로라이라를 겁주려고 놀아보았지만 엘로라이라는 두려움 따윈 사라진 상태라 그들이 자기한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마주보았지. 이윽고 아우슬라 하나가 입을 열었어. 돌아가시오 엘로라이라. 그대는 이 굴에 볼 일이 없소. 그대는 살아있는 몸이고 고통도 겪을 만큼 겪었소. 엘로라이라가 대답했어. 내 백성들만큼은 아니오. 그림자 아우슬라가 말했어. 이곳에는 토끼마을 1000개가 겪어도 남을 만한 고통이 있소. 고집 부리지 마시오. 엘로라이라, 이 굴들 속에는 온갖 전염병과 질병이 다 모여있소. 고열과 피부병과 배앓이 따위 말이오. 게다가 바로 이 굴에는 백맹증이 있소. 이 병에 걸리면 토끼들은 절름거리며 벌판에 나가 죽고
그 썩어가는 시체는 넬릴도 감히 건드리지 않지. 우리 인레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병들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어.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니. 엘러라이라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그래서 되돌아가는 척하다가 획 돌아서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그림자 토끼들을 밀치고 가장 가까운 굴로 뛰어들었어. 그림자 토끼들이 굴 입구에서 뭐라고 떠들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엘러라이는 꼼짝 않고 누워있었지. 그림자 토끼들은 공포심 말고는 엘러라이라를 움직일 방법이 없었거든. 잠시 뒤 그림자 토끼들이 물러가고 혼자 남자 엘러라이라는 수염과 기가 없는데도 늦지 않게 다진왕의 군대를 찾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마침내 엘러라이라는 이만하면 틀림없이 병균에 감염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굴에서 나와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얼마쯤 지나면 죽는지는 몰랐지만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만은 확실했지. 되도록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말이야. 일단 서둘러 랍스커트를 마을로 보내 다진왕의 군대가 전멸할 때까지 백성들에게 굴을 꽁꽁 막고 땅속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전하기로 마음먹었어. 물론 랍스커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명령만 전달해야 했지. 워낙 깜깜한 탓에 엘러라이라는 돌에 부딪혔어. 열이 나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데다 수염이 없어서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 그 순간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엘러라이라여, 어디로 가느냐? 엘러라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검은 토끼가 곁에 있는 것을 느꼈어. 엘러라이라가 말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검은 토끼가 말했어. 뭔가 속셈이 있구나. 무엇이냐? 깊은 굴에 들어가 백맹증에 걸렸으니 이제 백맹증으로 적을 멸망시켜 백성을 구할 겁니다. 검은 토끼가 말했어. 엘러라이라여, 백맹증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아느냐? 순간 엘러라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검은 토끼가 말했어. 백맹증은 토끼 귀에서는 벼룩을 통해 전염되느니라. 벼룩이 병에 걸린 토끼 귀에서 다른 토끼 귀로 옮겨가야 병에 걸리는 것이다. 엘러라이라, 그대는 귀가 없자는가? 벼룩이 수영 이파리에 달라붙진 않겠지. 그러니 그대는 병에 걸릴 수도 없고 병을 퍼뜨릴 수도 없느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러라이라는 마지막 남은 힘과 용기마저 사라져버렸어. 엘러라이라는 털썩 쓰러졌어. 움직이려 해도 뒷다리만 질질 끌릴 뿐 일어날 수가 없었지. 엘러라이라는 발버둥을 치다가 지쳐서 가만히 누워있었어. 이윽고 검은 토끼가 말했어. 엘러라이라여, 이것은 추운 말이다. 살아있는 토끼가 지내기엔 좋지 않은 곳이며 가슴이 따뜻하고 용감한 토끼가 있을 곳은 더더욱 아니다. 그대는 참 골칫거리로구나.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대의 백성들을 구해주겠노라. 건방지게 언제냐고 묻지 말라. 이곳에는 시간이란 게 없다. 네 백성들은 벌써 구원됐느리라. 바로 그때 다진왕과 병사들은 굴에 갇힌 토끼들을 비웃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사방이 컴컴해지면서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어. 온 들판에 엉겅퀴던 불마다 눈이 빨간 거대한 토끼들이 숨어있는 것 같았어. 다진왕의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어. 그러자 거대한 토끼들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바로 그 때문에 엘러라이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끼들도 그것들이 어떤 동물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거야.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동물들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거든. 한편 엘러라이라가 일어나 보니 검은 토끼는 보이지 않고 랍스커들이 엘러라이라를 찾으러 달려오고 있었어. 둘은 사너리로 나와 돌이 둘러떨어지는 안개 낀 골짜기를 내려왔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검은 토끼의 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지. 그러나 얼마 못 가 엘러라이라는 그동안 쌓인 충격과 피로로 알아눕고 말았어. 랍스커틀이 얕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함께 며칠을 보냈지. 이윽고 엘러라이라가 기운을 차리자 다시 길을 떠났지만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가 없었어. 둘 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만나는 동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재워달라고 했어. 결국 3달 뒤에야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동안 숱한 모험을 겪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
한 번은 오소리와 함께 지내며 숲에서 꿩을 찾아다 주기도 했지. 또 풀베기가 한창이던 들판 한가운데 있다가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랍스커틀은 늘 수영 잎사귀를 새로 구해다 주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파리가 꼬이지 않게 막아주고 하면서 엘러라에라를 극진히 보살폈지. 어느 날인가 드디어 둘은 마을에 도착했어. 저녁나절 저무는 햇살을 받으며 많은 토끼들이 풀을 우물거리거나 개미뚝 위에서 놀며 실플레이를 하고 있었어. 둘은 바람에 실려오는 가시금작화와 쥐손이 풀 냄새를 맡으며 들판 언덕배기에 서 있었어. 엘러라이라가 말했어. 다들 잘 지내나 보군. 정말 건강해 보여. 조용히 굴러가서 아우슬라 대장들을 찾아보세. 난리법석 떠는 건 싫어. 산울타리를 따라 나아갔지만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 마을이 커져서 둔덕에도 벌판에도 토끼굴이 많아졌거든. 두 토끼는 딱 총나무 아래 앉아있는 영리해 보이는 젊은 수토끼들과 암토끼들에게 말을 걸었어. 랍스커틀이 말했어. 루즈 스트라이프를 찾는데 굴이 어딘지 아나? 수토끼 하나가 말했어. 그런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 이 마을에 사는 게 맞아요? 랍스커틀이 말했어. 죽지 않았다면 그래도 아우슬라 대장인 루즈 스트라이프 이름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전투에서 아우슬라를 지휘했으니까. 다른 수토끼가 물었어. 전투라뇨? 랍스커틀이 대답했어. 다진왕과의 전투 말이야. 아하, 그 전투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난걸요? 랍스커틀이 물었어. 그래도 누가 아우슬라 대장이었는지는 알 거 아닌가? 아, 그 수염한 늑다리들 말이죠. 그런 토끼들은 진짜 싫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랍스커틀이 말했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들어보지 못했냐? 처음에 말했던 토끼가 대꾸했어. 그 전쟁놀이 말이에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진작 끝났다고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떤 암토끼가 맞장구 쳤어. 그 루즈 스트라이프란 대장이 무슨 왕인가 하고 싸운 건 자기 사정이지 우리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암토끼가 말했어. 그 전쟁은 아주 사악한 짓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전쟁 같은 건 사라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늙은 토끼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수토끼가 말했어. 우리 아버지도 그 전쟁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가끔 추억담을 떠내면 난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놈들이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어쩌고 저쩌고. 다 찍고 까부는 얘기죠. 솔직히 구역질 나요. 할아버지들도 그런 과거 따윈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래도 절반은 지어낸 이야기 같다니까. 그래봤자 뭘 어쩌겠다는 거죠? 세 번째 수토끼가 엘러라이라에게 공손히 말했어. 잠깐 기다리셔도 된다면 제가 루즈 스트라이프 대장을 찾아보고 올게요. 워낙 마을이 커서 저도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친절은 고맙네만 이젠 어디로 가야 할 줄 알았으니 직접 찾아보겠네. 엘러라이라는 산울타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 개암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들판을 바라보았어.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문득 바로 곁에 프리스님이 와 있음을 깨달았어. 프리스님이 물었어. 화났느냐 엘러라이라? 엘러라이라는 대답했지. 아닙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존재가 고통받는 모습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선물 덕분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도 모르는 토끼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민달팽이보다 가련한 존재입니다. 엘로라라여, 지혜란 아무도 풀을 뜯지 않는 황량한 언덕이나 굴을 팔 수 없는 자갈투성이 둔덕에 있는 법이라나.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대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노라. 귀 한 쌍과 꼬리와 수염이다. 처음에는 귀가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귀에다 작은 별빛을 넣어두었는데 아주 희미한 빛이니라. 그대같이 꽤 많은 도적이라면 그 정도 빛 때문에 들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 랍스커틀이 오는군. 랍스커틀에게도 선물이 있는데 잘 됐구나. 그러면 에이줄라.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 토끼들 옆 우엉 숲풀 뒤에서 핍킨이 다급하게 외쳤다. 여우가 골짜기로 오고 있어.